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른바 단일화, 후보 교체 이 과정, 단일화는 잘 안 됐고, 후보 교체는 이제 강행됐고, 이런 결과인데, 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아일보에 시론이 하나 실려 있는데 여러분과 이 시론을 공유하고 같이 읽어보면서 제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견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통해서 그 시론 보여드립니다. 한국 정치의 고질병, 단일화 의존증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간 제목을 이렇게 해놨네요. 국정 철학 조율 없는 표계산 기술 또 등장. 한 표라도 많으면 승리의 전략 결집 의혹 커. 유혹이 크다 이거죠. 대통령적 국가 어디서도 찾기 힘든 K 단일화. 패단을 없애려면 결선 투표 등 정치 개혁이 절실하다 이런 내용인데 국정 철학 조율 없는 표계산 기술도 등장했다. 이제 외부의 학자나 또는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지적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사실은 현실 정치에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표계산하지 않으면 뭐 계산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가령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한덕수 후보도 그렇고 국정 철학 없는 게 아니고 조율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언론이 거의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덕수 후보의 출마 선언문 읽어보셨죠? 왜 출마를 하는지 앞으로 만약 대권을 잡게 되면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너무도 많은 페이지를 할애를 해서 구구절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개 언론 보도가 크게 되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언론 보도 결과만 놓고 국정 철학 조율 없이 표계산 기술만 또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겁니다. 네, 아무튼 이 제목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글 함께 보겠습니다. 6.3 대선을 24일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후보 단일화 추진이 볼썽사납게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김문수는 대선 후보라고 했고 한덕수는 전 국무총리라고 한 이유는 한덕수 이 글을 쓰기 직전까지 무소속 예비 후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쓴 시점까지는 그랬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단일화의 정치적 명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파열음만 터져 나오는 협상을 생중계로 지켜보는 유권자들은 냉소적일 수밖에 없다. 네, 이 칼럼을 쓰신 이 교수하고 일반 국민들은 아마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단일화의 정치적 명분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일화를 해야만 하는 정치적 명분 여러 번 설명도 하고 그 명분에 대한 이유도 제시가 돼 있습니다. 다만 언론이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도하지 않으니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눈에 띄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번 대선은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헌정 중단 사태 이후 치러지는 선거다. 옛 여당 후보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헌정유기를 자초한 정권의 일원으로서 깊이 성찰하는 태도이며
국민 앞에 유감을 밝히고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는 진정어린 모습이다. 유권자들이 부르는 것은 과연 이 세력이 정권을 다시 이어갈 자격이 있는가이지 표 계산의 기술이 아니다. 이번 단일화 논의는 방향도 과정도 잘못됐다. 국정 철학이나 정책 비전의 조율 없이 시작부터 오직 진영의 승리를 위한 수적 결합이라는 목적만 부각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부각이 됐을 뿐이지 이 두 후보가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오로지 수적 결합의 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국정 철학도 얘기했고 정책 비전도 얘기했고 그 부분은 충분히 조율이 됐습니다. 다만 선거는 이기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수적인 결합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뭐 후보들이 다소 억울하겠으나 또 외부에서는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지요. 정당 지도부가 당내 민주주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선에서 선출된 자당 후보에게 무조건적 단일화를 강요하고 있다. 강요했다. 이제 오늘 기준으로는 과거형으로 해야 되겠죠. 여론조사를 이용한 압박성 단일화 추진 역시 절차적 정당성의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경선 결과를 단 한 번의 여론조사로 뒤엎으려는 시도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네. 이 부분도 사실은 여론조사가 단 한 번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경선 결과를 다시 후보 교체 쪽으로 이렇게 이어가려고 하는 여론조사는 형식적으로는 한 번 있는 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론조사 말고 거의 수십 번의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고 공개가 됐고 이번 여론조사는 공개가 안 된 여론조사지만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덕수 후보가 압도적인 격차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여론조사로 뒤엎으려는 시도는 아니라는 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의 41.3%가 단일화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동아일보 여론조사만 그런 거고요. 다른 여론조사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일화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는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다르다. 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이러한 정치공학적 묻지마 단일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묻지마 단일화는 아니죠. 묻지마 단일화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왜 묻지마 단일화를 하겠어요? 그 여론조사에 응하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이런 정치평론가들보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을 만큼 더 현명한 생각 그리고 진정한 나라의 앞날을 고민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다 감안하는 그러한 의견을 갖고 계세요. 묻지마 단일화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상태로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는 것이 거의 확실시 돼 보이는데 그것만은 도저히 안 되겠기에 그러면 지난 계엄 탄핵 국면을 통과해온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믿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거는 범보수 진영에 있는 세력들이 후보들이 서로 손을 잡고 연대해서 그분들 중에 한 분만이 출마를 해서 다른 사표가 되는 그 보수 중도 자유민주 진영의 표가 분산돼서는 안 되겠다. 한대로 모아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좌파 진영 그쪽은 정의당도 후보 안 내겠다고 그러죠. 또 뭐 다른 무슨 당도 후보 안 내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 그나마 이재명이 큰 격차로 앞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좌파 정당, 중소정당들도 가령 1%, 2% 정도의 지지율을 얻을 수 있는 정당들도 대선 후보 안 내겠다. 그래서 좌파 쪽에서는 오로지 이재명 한 사람인데 그러면 보수 쪽에서는
후보가 뭐 5명, 3명, 4명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좌파가 그러할진데 범보수 자유민주 진영 세력들도 후보가 한 사람으로 그렇게 모아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지 그것이 어찌 묻지마 단일화이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외부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비판은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 칼럼 내용 보겠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대선 때마다 후보 단일화가 여지없이 등장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 정치 특유의 지형과 제도, 어, 벽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대선은 단순 다수제를 채택해 한 표라도 앞서면 승자가 된다. 진영 내 표가 분산되면 정권을 빼앗기기 십상이라 표 계산에 따른 전략적 결집이 반복되기 쉬운 구조다. 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재묵 교수님이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정확하게 또 진단을 하고 계시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역사적 그 과거도 되돌아보는 또 이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 사례에서 보듯이 진보든 보수든 정권 유지 또는 탈환을 위해 단일화 유혹에 빠지며 이번처럼 단일화가 유일한 선거 전략인 양 모든 것을 거는 상황까지 오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건 역시 이것은 그 언론도 사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언론도 많은 그 독자들이 가장 관심 갖는 그런 사항을 먼저 두드러지게 보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선명한 되느냐 안 되느냐 X냐 O냐 O냐 X냐 그 점을 부각을 시켜서 보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띄니까 그것이 마치 단일화가 유일한 선거 전략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에 있는 학자는 또 지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단일화 그 자체가 언제나 성공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 명분도 원칙도 감동도 없는 단일화는 중도층의 정치적 이탈을 심화시킨다. 네, 이런 걱정은 저도 합니다. 그러나 명분도 있고 원칙도 있고 감동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감동 필요 없고 원칙도 필요 없고 명분도 필요 없다. 우리는 무조건 단일화를 해서 내가 최종 후보가 될 테야. 이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보겠습니다. 이제 이분의 그 생각을 우리가 뭐 전적으로 공감은 하지 않더라도 또 여기서 얻어갈 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수치만을 앞세운 일방적 결합은 정치를 조합 가능한 기획 상품처럼 보이게 할 뿐 유권자에게 신뢰를 살 수 없다. 더욱이 단일화가 반복될수록 그 효과도 점점 떨어지고 단일화 논의 자체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다. 문제는 단일화 논란에 대한 피로감입니다. 제가 그제 한덕수 후보하고 어, 유튜브 인터뷰를 직접 했는데요. 그때도 그 점을 이제 한덕수 후보에게 질문을 던진 바 있습니다. 단일화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단일화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 피로감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는 단일화의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 단일화의 피로감 이것이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고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처럼 결선 투표가 없는 나라에서 대선 때마다 단일화 압력이 제도 밖에서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정치의 단일화 의존증을 탈피하고 원칙 없는 단일화 논의의 폐단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치개혁이 절실하다. 대선에 결선 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테면 유권자 과반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선출되고 정당과 후보 간의 정책 연대가 제도적으로 유도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제 이건 뭐냐면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결선 투표가 있으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예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이 세 사람이 예선에 나왔지 않습니까? 홍준표, 안철수는 이제 범보수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문재인은 좌파 진영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재인이 당선이 됐습니다. 꽤 큰 격차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홍준표와 안철수의 표를 합하면 문재인을 이깁니다. 결과를 놓고 보니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문재인은 공독으로 과반을 넘지 못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렇다면 결선 투표가 도입이 되면 문재인하고 2등을 한 홍준표가 선거를 한번 더 해야 되는 겁니다. 투표를 한번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 뒤가 됐든 보름 뒤가 됐든. 그래서 딱 두 사람만 놓고 1등, 2등만 놓고 결선 투표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결선 투표제입니다. 그러면 승표가 제로가 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이제 찍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정확하게 뭐 51%대 49%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난번 그 문재인 당선 때 이 결선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 46%, 뭐 홍준표 23%, 안철수 21%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번 대통령 선거도 가령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그 다음에 김문수, 그 다음에 한덕수, 이준석 다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혼자는 과반 못 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문수 뭐 20%, 한덕수 또 뭐 25%, 뭐 이준석 뭐 10% 이렇게 얻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1등은 이재명이 했지만 김문수, 한덕수, 이준석은 다 합하면 이재명을 이기는 그런 득표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결선 투표제가 있다고 한다면 비록 1차 투표에서는 이재명이 1등을 하더라도 2차 투표에 갔을 때 그때 2등을 김문수가 할지 한덕수가 할지 아니면 이준석이 할지 누가 하든 그 2등을 한 그 사람에게 나머지 3등, 4등, 5등, 6등에 있던 그 범보수의 표가 다 합산이 된다. 언제? 결선 투표 때. 그래서 1차 투표 때 2등을 한 범보수 진영의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이재명에게 역전승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다면 김문수하고 한덕수하고 김문수가 굳이 지금처럼 이런 논란 끝에 단일화를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개헌을 하게 된다면 결선 투표 집어넣자라는 거에 여러분 의견을 한번 모아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지금 당내 경선은 이미 결선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